이제 이렇게 자꾸 비교하려고 말을 꺼냈던 건 아닌데 기왕 말 나온 김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질이 달라요. 완전히. 이게 이 사안의 성격이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인물하고 남몰래 그 극소수의 그 소위 문고리 3인방이니 뭐니 하는 그 측근들하고 해서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공범이 많아요. 동조자도 많고요. 잔당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의 태도가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여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반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저항이 거센 거고 그래서 진영으로 결집을 해서 탄핵 반대 여론도 그때에 비해서 높은 거거든요. 근데 법률가들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여론 지형이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여론이 좀 더 윤석열 그 여론조사도 의문투성의 여론조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치주의랑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나 판사들, 검사들을 엄청 불신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믿어요. 만약 이것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대한민국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저한테 호소할 때마다 아무리 평소에 법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비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냉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못 믿는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저 위로를 하곤 하는데요. 이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8대 0이 나오게 돼 있다. 예. 이런 게 일방적인 저의 주관적인 알겠습니다. 생각이에요. 조금만 더 부연해 될까요? 예, 그 전에 네. 한 가지만 좀 확인차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허민 기자 말씀하실 때 헌재 판단이란 것이 법률로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률 플러스 여론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법리 플러스 여론이라고들 얘기하죠. 예. 네. 예. 근데 그냥 그렇게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뭡니까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그 직후 탄핵 소추가 이제 통과되고 이럴 때는 뭐 70% 이상이 다 탄핵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이게 지금 그 KSOI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탄핵 인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58.6, 기각될 것이 36.1. 이 정도로 나오고 뭐 되게 비슷하게 요즘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 여론에 신경을 써야 된다면 그럼 답이 또 나와 있는 셈이 돼서 그건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겁니다. 이것이 6대 4냐 5.5대 4.5냐라고 하는 그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도 있지만 예. 여론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예. 그거는 저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표방했던 말, 시간 계산, 일 계산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나 이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 명료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법 절차의 훼손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고 그 적법 절차 훼손 문제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따금씩 제기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예. 그 여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여론의 퍼센티지를 넘어서 그 내용 구성하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적법 절차 훼손 문제, 절차 정당성 문제라고 했을 때 예. 그것을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헌법을 판단하고 재단하시는 분들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 변호사님이나 우리 유 작가님이나 계속해서 이게 계속 헬기가 저 국회에 앉는 거 보고 그다음에 군대가 투입하는 것을 보고 중계에서 다 봤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개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비상대권이고 그거는 헌법에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마셜로우예요. 마셜로우. 군대 동원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이것을 내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란의 실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폭동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지역에 안정을 해줄 수 있는 지역적 광범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고강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손톱 하나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란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 네. 아니 근데 아니 이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반복되지만 다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이 부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미 대통령인데 무슨 찬탈할 권력이 있느냐라는 그 주장과 함께 굉장히 너무나 많이 설득력이 있게 퍼져 있는데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지만 어떤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헌법과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함부로 동원하는 게 안 지켰다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우리 하는 김 것이고. 실장 의견인 거죠. 안 아니 지켰다고 어떻게 제 의견이 아니라요. 전시와 사변에만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유사한 사태라고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유사한 사태냐 아니냐라는 걸 지금 그 탄핵 심판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다퉜던 이제 개량화된 것이고 척도가 없다는 실제로 거죠. 국회에는 어떤 이유로도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의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이게 바로 헌법을 제가 지난 위반하는 시간에도 것인데. 말씀드렸어요. 헌법상의 계엄법이 존재하는 계엄령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화석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존재하지만 시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엄이 터졌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거를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지시는데 계속 그게 정당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헷갈려하고 있어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거 대통령의 권한인데 뭐가 문제야?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행사했잖아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주어진 권한을 법에 따라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고 통치권자라 하더라도 무력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통치할 수 없도록 한 게 우리나라 법치주의라는 것의 근간이고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게 이번 계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이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고.